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경방입니다. 소제목으로 이게 섬유회사인가 부동산 회사인가 이렇게 적어 작성을 해놨는데 실적을 보면서 이 경방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방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사업부로 볼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본업이었던 섬유 사업부라고 해서 이제 경방 베트남, 이 베트남에 이 섬유 공장이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부라고 해서 이 타임스퀘어, 영등포 타임스퀘어 그리고 호텔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지금까지 발현된 실적은 어떠한지 한번 보자면, 네, 23년도 매출은 3,900억, 거의 4천억 가까이 나왔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160억이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전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뭐 매출단에서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뭐 아주 과거부터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뭐 소폭의 상승이 있겠지만 거의 3천억대 후반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영업이익이 21년도는 괜찮았었는데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꾸준히 이 감소를 하는 부분은 이 사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글로벌 섬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섬유 경기 악화라고 하는데 사실 뭐 섬유가 이제 옷에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 이 21년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았던 부분은 침체돼 있던 소비가 풀리면서 그만큼 옷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래서 이 옷을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원자재가 되는 이 섬유 시장이 좋았고 이 섬유 단가도 높아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이 이후에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코로나 특수가 지난 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 경기가 위축되면서 옷을 사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이제 섬유 경기가 둔화가 되고 이 섬유 이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실적이 발현이 됐다고 사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경방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채 비율이 23년도 기준 63%.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기업을 볼 때 업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0%에서 120% 조금 더 나이브하게 보면 150%까지는 부채 비율을 용인을 하는 상황인데 63%면 아주 이 부채 비율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유보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000%, 5,500%니까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 지금 3,900억이라는 이 매출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면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사업부 중에서 섬유 사업부가 있죠. 섬유 사업부에서 1,700억이 났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사업에서 2,900억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했고요. 부동산에서 2,2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이 경방을 섬유회사라고 봐야 되는지 부동산 회사라고 봐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타임스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타임스퀘어 뭐 여러분들도 뭐 가보신 분들도 있고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들어만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어떻게 보면 영등포에 있는 이 타임스퀘어가 이 경방이 소유한 건물입니다. 뭐 타임스퀘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해당 부지도 이 경방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방이 이 섬유를 팔아서 이 정도의 뭐 건물을 갖는다거나 뭐 이 정도의 부를 일궈낼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경방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스퀘어 사업이 굉장히 뭐 사활을 걸었던 사업인데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2006년에 이 섬유 사업이 뭐 계속 부진을 겪으면서 이 경방이 새로운 신성장을 위해서 이 타임스퀘어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경방의 섬유 사업 매출이 한 1,500억 정도였는데 이 2006년에 타임스퀘어 이 땅 뭐 부지라던가 이 건물을 올리면서 들어갔던 비용이 6천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방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경방이 이렇게 타임스퀘어를
복합부지, 오피스텔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 부지가 이 경방의 땅이었습니다. 이 경, 이 경방의 땅에 이 어떻게 보면 거의 9만 평이 넘는 이 쇼핑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경방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지를 가질 수 있었냐라고 보면 이 경방의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과거 경방의 원래 사명이 경성 방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에서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시대가 떠오를 텐데 맞습니다. 1919년도에 이 경성 방직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이 경성 방직이 이제 차후에 이제 이름을 줄여서 경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건데 이 경성 방직의 이 어떻게 보면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김성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친일파라고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역사로 평가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 경성방직을 처음 설립한 김성수가 뭐 고려대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도 발간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집안의 자손들이 이 경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방직회사, 이 섬유회사가 클 수 있었냐라고 본다면 이 과거에 이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게 이 섬유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반도체만큼 혹은 반도체보다 더 중요했던 이 과거의 섬유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과거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에 있었던 이 방직, 이 섬유 기업들이 일본 본토의 폭격이라던가 2차 대전 때 이런 거를 피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방직 회사를 혹은 이제 방직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일본이 핵 두 방 맞고 이제 한국에서 떠나면서 그 공장의 부지들을 그냥 버리고 갔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던 이 기업의 토지로 이제 종속이 되면서 경방도 굉장히 큰 영등포의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데, 말씀드린다면 이 섬유 사업이 뭐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게다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성 방직, 지금의 경방이 그 과거의 부를 뭐 이어왔었고, 뭐 해방 이후에 해당 그 과거 경성 방직의 이 토지 또한 이 경방이 소유가 됨으로써 이 엄청나게 큰 직접 말씀드렸던 이 타임스퀘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실적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일정한 실적을 유지하면서 성장도 둔화도 아닌 이런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어떠한가라고 보자면, 네, 제가 지금 일부러 20년도부터 지금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표시해드리면 20년, 21년, 그리고 22년, 23년, 그리고 최근의 차트인데, 사실 뭐, 한 5년, 뭐 4년 이상 차트를 봐도 지금 거의 뭐 최저점 근방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뭐 코로나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 상승했던 부분은 뭐 코로나 이후 이 유동성, 뭐 지수가 올라서 따라 올랐던 부분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섬유 사업과 이 타임스퀘어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어떻게 보면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그 타임스퀘어에 코로나 때 못 갔던 이제 셧다운으로 집합금지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타임스퀘어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타임스퀘어를 찾으면서 이 사업 부분 두 사업이 동시에 성장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추후에 이제 22년도부터 시작된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고물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옷을 사는 사람도 많이 줄고 이제 소비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타임스퀘어에 가서 쇼핑을 하는 이런 소비자들도 줄다 보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경방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뭔가 성장성이 있다거나 이 지금의 주가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 사업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가장 뭐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뭐 저 PBR이 있죠. 뭐 정부에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PBR을 한 배까지 높이는 거를 조금 강제를 한다고 하면 이 경방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경방의 PBR이 0.25배입니다. 지금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4월 24일 기준으로 PBR이 0.25배이기 때문에 뭐 단순 계산해서 뭐 4배까지 주가가 갈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PBR이 낮고 만약에 이 경방이 이 주가 상승과 주주 환원의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 PBR이 혹시 이제 추후에 이 정부 정책 발표로 이 강제성이 조금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저 PBR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저 PBR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혹시 뭐 정부 정책에 조금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 경방의 본 사업 자체로 이 PBR이 낮아진 게 아니라 워낙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 자체가 거의 한 3천억 후반, 4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시총 자체가 한 2천억 정도, 2천억 초반에 형성이 돼 있고 이 경방이 가지고 있는 이 타임스퀘어의 그 자산 가치가 워낙 높게 평가가 되다 보니 PBR이 낮은 거라서 이 부분이 추후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조금 앞으로의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 팩트에 기반한 100% 주관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단순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방 기업 자체가 이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해당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당 종목을 봐야 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저한테 뭐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경방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